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이 시각 현재 하락세 소폭 띄고 있습니다. 낙폭을 장중에 좀 줄이는 시도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이요. 이런 가운데 반도체가 선별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고 2차 전지는 약세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AI 강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해외 시장 혼조에 국내장 혼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제와 반대죠. 다우가 좀 밀렸고, 다우 쪽에서는 은행권 종목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반등이 좀 나왔는데, 보다시피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이 움직임이 좋으면서 나스닥은 반등이 나왔고, 근데 이쪽 나스닥이나 다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게 일종의 눈치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스닥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다우가 가다가 이제 고점에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연준 의원들 지속적으로 장중에 나오면서 이야기하면서 변동성이 약간씩은 나오는데, 오늘 장이 윌런가 월런가요? 이분이 연설 때 다행히 미국장 열리기 전이라 대신 또 윌리엄스도 있고 등 연준 의원들 연설에 아마도 미국장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요거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눈치 보기에 선별적 종목 강세다 정도 흐름 나오고 있고, 이 지수의 흐름이 우리나라 차트는 이게 기술적으로 차트를 어설프게 분석을 하면 이게 쌍봉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완벽하게 쌍봉으로 장이 무너진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고점을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아도 받았지 그냥 쌍봉으로 죽은 적은 없고, 해외 증시가 워낙 반등세가 세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만 이제 마주보는 고점에서 눈치 보기 정도는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별적 종목 장세에 강세에 반도체가 우선 먼저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반도체보다도 원래 삼성전기를 먼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좋은 주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과 지수는 눈치 보기 게임이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치 보기 속에 전선, 전력설비, 구리 등 원자재 관련주 포함 이쪽의 종목들이 워낙 폭탄 돌리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정통 섹터 주식에는 매수세가 못 들어가죠. 들어갈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주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 같은 흐름을 보이는 주식이거든요. 이게 신의 한 수가 주간 방송이 없어졌는데, 내가 신의 한 수 할 때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 등 한 10개 내외 정도의 주식을 분석해 준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반도체가 먼저니까 하나 마이크론 유상증자 관련해서 급락한 거 미스터 진단 참고하라는 얘기 한번 해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주가가 세게 안 밀리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그 증자의 성격과 이런 걸 좀 따져야 되고, 만약에 이제 어차피 증자를 하려면 권리락 가격도 있고 싸게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받을 돈이 없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 갭을 메꾸는 선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는 끊고, 그리고 증자가 완료된 다음에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신 세미컨 같은 게 정통인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지 저항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런 특징, 요런 게 지금 반도체의 움직임이 좋은 주식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영향은 없겠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급락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어떤 심리가 조금 꺾이는 흐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나 등,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계속 좋게 얘기하는 건 대주전자거든요. 이 주식도 차트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대주전자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때는 포스코나 이쪽 종목들 약세가 나오는 거를 커버시켜 줄 수가 있고, 반대로 포스코나 에코프로 쪽의 그 흐름이 조금 거시기 할 때는 대주전자 강세를 막는 정도 흐름 정도. 대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은 차트가 조금 더 양호한 대주전자 쪽이 흐름이 조금 더 좋은 게 특징이고요. 오, 지금 빠르게 이제 반응이 나오네요. 원래 이거 포스코 인터가 예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코멘트를 줄 수 있는 주식인데, 최근에 자원 관련주나 이런 거 움직임이 좋을 때 LSLX 인터내셔널은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최근에 강조한 주식 강조한 패턴이에요. 이건 최근이라는 거니까 오늘 급등할 때 따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이 도는 거거든요. 근데 LS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안 나오는 것이,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반등했던 요게 차트적으로 조금 모양이 안 좋아 보여서 탄력이 안 나오는 거지, 이 주식이 나빠서 탄력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가질만 한 거예요. 다만 거래량이 늘어야 주가가 세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 정도는 나온다 정도는 날 것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 속에 반도체는 정상적으로 지지와 저항권에서 움직이고, 오늘 장은 전력 관련주나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그 알루미늄 등 이쪽 종목들이 아침에 떠서 나왔다가 흔들릴 때 2차 전지가 저쪽으로 매수세가 확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에코프로 머티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약하니까 AI 쪽으로 매수세가 확 붙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는 제한된 수급, 그 다음에 지수 고점에 눈치 보기, 하나 더 있다. 그죠? 예, 거기에 HLB라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HLB가 기사가 나오면서 거의 순간적으로 반토막이 3거래일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꾼들은 이거 가지고 지금 단타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AI, 로봇 등의 정통 섹터의 주식들에는 매수세 유입이 더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흐름이 나온다.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해는 거고, AI 쪽도 최근에 미국장 이슈는 다 AI거든요. AI는 아마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움직일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급, 지수 고점에 눈치 보는 장 속에 어느 정도의 등락 혼조는 나오나, 삼성전기와 같이 기술적으로 차트가 안정적인 주식은 세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HLB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쪽의 악재로 인해서 이들 쪽에서 좀 빠져나온 자금들의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뭐 AI 쪽에 어쨌든 수급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할까요? 375 돌파, 372 지지 체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이해하기 쉽게 지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은 여기에 흐름으로 보느냐, 여기에 흐름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외국인 수급과 주도주의 이거 진짜
아니, 요새가 어느 때인데 자꾸 저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방송하다가 무섭잖아요. 그죠? 어느 쪽, 주도주의 흐름과 수급의 흐름을 갖고 봤을 때는 2월 중말순 때 위치, 환율의 흐름을 얹으면 여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서 중간 자리로 봤을 때는, 이 380짜리를 세게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는 나오겠으나 쉽지는 않고 약간 21선 언저리로 조금 더 눌렸다가 가는 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림 자체는. 근데 어떻게 갈지는 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점을 여기 380조 직전 고점 언저리, 그 다음에 저점을 요 368, 365 플러스 마이너스 박스권으로 놓고 대응을 하면 여기와 같은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점을 참고를 하되, 추세 패턴의 중요성 3 가겠습니다. 보통 가면 1, 2, 3로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HLB가 화면에 있으니까 이거 한 코멘트 들어가야 되나요? 아마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단기간에 그냥 급등하기는 쉽지 않고요. 보통 아까 내가 포스코 인터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이거 갖고 있는 분들 잘 참고해 보세요. 일단은 제약은 삼상이나 아니면은 성과가 결정이 되는 기사가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가 있으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이 급등을 하는 거냐면, 가만히 있다가, 바닥권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는 세게 가는데, 이미 세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런 거, 특히 제약주는 삼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면 그냥 본전이고,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요번에 좀 느끼고 가시되, 기술적으로 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항이고, 요걸 뚫었을 시 갭을 메꾸려고 하는 경향이 나올 수 있는, 대신 권하는 건 아니고 보유자가 참고해서 대응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느낌으로 봐야 되고, 내가 아까 얘기한 삼성전기 같은 주식이 오히려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데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과도 이스트소프트 다 밀려 내려왔네요. 이스트소프트도 3만 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거래가 늘 때 탄력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3만 원은 고점의 저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는 2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노퇴, 저점 매수를 할 때는 그 정도 가격 수준. 그 다음에 3만 원을 뚫었을 때 시세가 나온다. 요런 느낌. 요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추세 패턴의 중요성 3다. 결국은 올라갈 여력이 많은 차트가 양호한 것이 저항을 돌파를 할 때 탄력이 나오니 그런 주식을 관심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워낙 잘 나가는 종목들 잘 나간 이후에 오늘은 또 차익 실현도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의 상단에 있는 종목, 하단에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그에 대한 세부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송 없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목 전문가. 오늘의 전략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 3였습니다.